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레일스 생태계의 요즘 소식들,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새로운 도구부터 배포 전략, 또 개발 문화에 대한 생각할 거리까지 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그냥 새기술 소개 이런 걸 넘어서요. 실제 개발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들하고 많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용적인 팁이랑 같이 개발자로서 어떻게 성장할까? 이런 힌트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개발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도구들부터 볼까요? 카말 설정 이게 은근히 복잡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좀 그렇죠. 근데 이걸 웹폼 입력만으로 config deploy.yml 파일을 딱 만들어주는 카말 리파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 그거요? 네, 니콜라스 갈다메즈가 공개한 오픈소스인데 보니까 허트와이어랑 테일랜드 CS, 그러니까 요즘 레일스 프론트엔드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술 기반이더라고요. 그렇죠. 카말이 원래 도커로 배포 쉽게 해주는 건 좋은데 그 설정 파일 deploy.yml 이거 쓰는 게 부담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네네. 카말리파이가 이걸 GUI로 처리해주니까 카말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는 문턱을 좀 낮춰주고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좀 익숙한 분들도 반복적인 설정 같은 거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듣고 보니 편리하긴 한데 너무 쉬워지면 오히려 그 카말이 석에서 어떻게 도는지 깊이 이해할 기회를 좀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분명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도구가 편해지는 건 좋은데 그 밑에서 실제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관심을 갖는 거, 그 균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균형이 중요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루비 3.3에 새로 들어간 레인지 샵 오버랩 메서드. 이것도 좀 흥미롭던데요. 네, 맞아요. 그거 괜찮죠. 예를 들어 시간 범위 두 개가 겹치는지 그냥 0.2점 오버랩, 1.3 이렇게 딱 쓰면 바로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로자 구티에레스가 공유한 예시 보니까 전에는 B.begin equal A.end, A.begin equal B.end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써야 했는데 네, 좀 복잡했죠. 코드가 훨씬 깔끔해졌어요. 네, 가독성이 정말 좋아진 게 핵심입니다. 특히 로그 데이터 분석하거나 아니면 예약 시스템처럼 시간 범위 비교가 자주 필요한 로직 있잖아요. 아, 네네. 일정 관리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데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이게 작은 변화 같아도 개발 생산성에는 꽤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코드 얘기 나온 김에 그 프로젝트 상태 요약해주는 빈 레일스 스탯스 명령어 얘기도 있었죠? 아, 네, 레이스탯. 한스 슈네들리츠가 소개했는데 코드 라인 수나 클래스랑 메소드 비율, 테스트 커버리지 이런 걸 표로 싹 보여주더라고요. 네, 코드 베이스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얼마나 복잡한지 이런 걸 숫자로 딱 보니까 파악하기 좋죠. 관리하기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걸 CI, 그러니까 지속적 통합 과정에 넣어두면 코드 품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오, CI에 통합하면 좋겠네요. 다만 한 가지 앱 서비스처럼 우리가 직접 만든 디렉토리는 기본 통계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필요하면 설정을 좀 만져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를 다 짜고 배포 단계로 가볼까요? 조시 픽어포드가 레일스랑 포스트그레스 앱 이거 쉽게 배포할 방법 없나요? 하고 물었더니 와, 답변이 정말 다양하게 쏟아졌어요. 네, 저도 봤어요. 엄청 많던데요. 그쵸. 쓰기 편한 허로쿠나, 렌더 같은 페아에 쓰는 기본이고 좀 더 직접 관리하는 해치박스, 심지어 라즈베리 파이까지 나왔더라고요. 하하, 라즈베리 파이까지요? 네. 여러분은 어떤 거 쓰고 계세요? 리스너에게? 이렇게 선택지가 많다는 것 자체가 레일스 생태계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셈이네요.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해볼 만한 사례가 퍼소나라는 회사인데요. 루비 센트럴에서 소개됐는데 이 회사가 여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민감 정보죠. 네, 아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신원 인증 시스템을 레일스로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또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 시스템을 레일스로요? 그건 진짜 대단한데요. 보통 레일스가 확장성에 좀 약점이 있지 않냐는 얘기도 가끔 있는데 그렇죠.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사례죠. 퍼소나 쪽에서는 레일스를 선택한 이유로 설정 오류 줄이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좋다는 점을 꼽았어요. 아, 안정성하고 생산성. 네, 밀리초 단위의 빠른 응답 속도랑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하는 핀테크나 헬스케어 같은 규제 산업에서도 레일스가 충분히 강력하고 믿을 만한 선택지라는 걸 보여준 거죠.
들어보니까 파이썬 기반 AI 시스템하고도 잘 연동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얘기 말고 개발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었어요. 네이트 허킨스라는 분이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복잡한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게 이게 순수하게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조직 구조나 책임 분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더라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엔지니어의 성장을 좀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내비쳤고요.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기술 결정을 내릴 때 순수하게 기술적인 장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는 현실을 딱 짚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죠. 네. 조직 구조가 기술 선택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더 나은 설계나 리팩토링을 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 이거는 장기적으로 기술 부채 관리할 때도 꼭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 같아요. 여러분 조직은 좀 어떤가요? 한번 돌아볼 만한 질문이네요. 마지막으로 37 시그널스 팟캐스트에서 나온 조언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았어요. 37 시그널즈요? 네, 하나는 경쟁사보다는 고객 문제 해결에 집중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훌륭한 멘토가 없어도 스스로 성장할 길을 찾아라. 네, 이 조언들을 우리 레일스 개발자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죠? 예를 들어 경쟁사 기능 막 따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실제 우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레일스에 어떤 기능을 쓰고 어떤 잼을 선택하는 게 최선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문제 해결 중심. 그렇죠. 그리고 또 레일스는 커뮤니티도 활발하고 문서 자료도 정말 풍부하잖아요. 네, 그건 정말 장점이죠. 그러니까 멘토가 있냐 없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런 자원들이나 요즘 LLM 같은 도구들 잘 활용해서 좀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스스로 길을 찾는 자세, 공감됩니다. 자, 오늘 레이스 생태계의 여러 소식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개발 효율을 높이는 도구들부터 레이스의 강력한 확장성을 보여준 사례, 그리고 기술 선택과 성장에 대한 성찰까지 짧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이 여러분이 실제 개발하시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또 어떻게 성장할지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기술을 아는 걸 넘어서 왜 이 기술을 쓰는지 또 어떻게 이걸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나 고민과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당장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성장 전략 사이에서 여러분만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고 계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